우리가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아, 그냥 좀 참지 뭐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이제 막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굳이 불편함을 참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stop.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TV의 박성훈입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건물 1층에 보면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태리 식당인데 한 번은 제 사무실에 그 아는 분이 놀러 와가지고 그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음식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쫙 둘러봤더니 저희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음식이 다 나왔는데 저희 테이블에는 아직 음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참지도 않았고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도 받았고 오히려 서비스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식당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9월달에 제가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에 놀러 갔다 왔는데 그때도 호텔 룸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 컴플레인을 건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참지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쪽에서 저한테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룸 업그레이드에다가 특별한 선물까지 같이 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내용은 뭐 어디서 책을 보고 배워가지고 막 제가 정리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맨날 써먹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삶을 통해서 터득한 노하우인데 유튜브에서 아낌없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아하게 컴플레인을 걸고 싶다. 그렇다면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침착하게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나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이 실수는 여러분을 엿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일부러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대하게 해석해서, 아니 어떻게 나를 차별 대우하는 거야? 왜 우리 테이블만 음식이 늦게 나오는 거야? 왜 우리 호텔 룸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단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나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목표는 문제의 해결이지 억울한 감정의 해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책임자한테 문제를 명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책임자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직원한테 가서 막 아무리 따져봐야 결정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문제의 책임자,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이렉트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방식인데,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걸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치 좀 궁금해서 물어본다거나 또는 약간 짜증을 내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뭐 만약에 음식이 늦게 나왔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기요, 근데 음식 언제 나오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주문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음식이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우아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자 이렇게 일단 부르죠. 불러서 제 앞에 오기 전까지 말을 미리 안 해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놓은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기 있는 테이블은요, 저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벌써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음식이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는 거죠? 저 호텔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객실에서요, 하수구 냄새 같은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방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아하게 컴플레인을 걸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면요, 이 상대방한테 자신이 처한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머릿속에 아, 지금 여기 문제가 생겼구나, 빨리 해결을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자, 이 정도쯤 얘기하면요, 컴플레인 거는 건 끝납니다. 컴플레인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죠.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상대방한테 문제를 인식시키고 해결을 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참을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죠. 그런데 뭔가 좀 억울하고 아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서비스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는 좀 고급 스킬이긴 한데, 그래도 기왕에 알려드린 거 제가 이 서비스를 받아내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데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절대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절대 내가 뭐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는, 또는 그 사람들로서도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무리한 요구.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적절한 선에서 요구를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다 보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양심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음식점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 경우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다가 음료를 다 마셔버렸는데 새로 한 잔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덜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직원이 아유 그럼요, 저희가 음료는 한 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했을 때는요, 저희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 커피를 한 잔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을 옮겨야 되는데 혹시 여건이 된다면은 룸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기억을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방을 찾아봐주고 더 좋은, 그러니까 뭐 스위트룸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해준 건 아니었지만 오션뷰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리고 더 좋은 방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과일 세트에다가 특별 선물까지 따로 챙겨줬습니다. 자, 이 두 케이스 모두 저는 전혀 강요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뭐 과다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툭 던졌죠. 음료 좀 더 줄 수 있냐, 또는 뭐 방 업그레이드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뿐입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요, 저만의 노하우가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느라 음료를 다 마셨다, 음료를 새로 줄 수 있느냐 라고 묻거나, 불편함 때문에 방을 바꾸는데 혹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치를 부여를 한 겁니다. 음료를 무료로 리필을 해주면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덜 길게 느껴질 것 같다 라든가, 또는 이 호텔 객실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서 방까지 바꿔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룸 컨디션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룸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이 안 좋은 기억이 오히려 더 좋은 기억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자신한테 뭔가 기대를 한다, 그리고 칭찬을 한다 그러면은 이 기대와 칭찬에 부응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이 말에 부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항상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는요, 꼭 여러분이 이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돼요. 처음에 냉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려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까지 받았으면 무조건 2배, 3배 더 기쁘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